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퓨처 아카데미가 1주년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무엇이 변화했고 어떤 점이 감명 깊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김동현입니다. 먼저 제가 퓨처 아카데미 1년 동안 읽은 책들은 하루 1%, 공부철칙, 그릿, 기획의 정석, 탤런트 코드, 1만 시간의 재발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설득의 논리학,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블랙저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지금 읽고 있는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많은 독서를 통해 변화된 습관은 첫 번째로 독서를 하는 방법과 독서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는 책을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책과 담을 쌓고 지낼 정도로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책을 싫어하는 정도였냐면 책을 읽을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책은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다닌 뒤 이런 생각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먼저 독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독서를 왜 하고 심층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난 뒤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서를 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많게는 고등학생까지 독서를 다 같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 하기 싫어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 덕분에 현재 주말과 통학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책을 통해 변화했던 습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루 1%를 읽고 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가장 작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고 싶거나 변화하고 싶을 때는 원대한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잘게 쪼개서 가장 작은 변화부터 실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철칙, 그릿, 탤런트 코드, 1만 시간의 재발견,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읽고 공부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단순히 하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하나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눈앞의 성과가 보이고 배운 개념이 단기 기억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은 후에 벼락치기나 집중방법 학습이 그 당시 시험에만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나온 학습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저만의 학습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의 학습법의 원칙은 힘들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공부하면 쉽게 날아가고 어렵게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렵게 공부하면 기억이 오래 남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문제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2가지 이상의 교체 연습을 하며 공부한 내용을 배웠을 때 간단한 시험과 백지 인출을 통해 기억을 강화하는 학습법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일단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책과 여행이었습니다. 먼저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의 대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2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핵심이자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라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실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제 삶에 적용하여 과거보다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했을 때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생각하게 되어 행동이 좀 더 조심스러워지고 타인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살라는 말 같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나의 행동과 기분이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가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과 표정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행을 통한 변화입니다. 이번 1년 동안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저는 그 중에서 미국 서부 투어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미국 서부 투어는 미국의 정수라고 불리는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인의 정서와 발전된 문화를 배워왔습니다.
먼저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한 만큼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나 토론을 할 때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발언 기회를 가지는 문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배운 뒤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낼 때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의 변화로는 글쓰기의 변화입니다. 이 학교에 오기 전 저의 글쓰기 실력은 고등학생의 평범한 글쓰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를 난 뒤 저는 저의 글쓰기가 잘못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쓰는 글쓰기는 평범한 글쓰기, 즉 일반적인 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해 글을 입체적으로 쓰는 방법,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글을 능숙하게 입체적으로 쓰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글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입체적으로 쓰는 글쓰기 방식을 배우면서 정보와 세상을 조금이나마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선생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년 동안 변화한 점과 느낀 점을 마치며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며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위대함은 작은 시작에서 이루어진다.